지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두 가지 생존 비법, 긍정의 기적 같은 힘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참고한 책은요, 에릭 바커라는 작가분의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먼저 좀 해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웅이사의 하루 공부가요,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아세요? 예, 바로 작년도 9월경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약 7개월 정도가 되었어요. 그동안 제가 이제 영상을 몇 개 정도 만들었나 이렇게 세어보니까 175개 정도를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수대로 나누면 한 1.3일당 1개씩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꽤 자주 올렸죠.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의 시리즈가 처음에는 웅이사의 하루 공부가 아니라 웅이사의 하루 10분이기도 했었어요. 10분 안에 영상을 만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들려드리려고요. 그리고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웅이사의 하루 공부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이제 처음에 올릴 때는요, 1,000뷰만 나와도 소원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요즘 보면은 막 2만 뷰도 나오고 3만 뷰도 나오고 10만 뷰도 나오고 그러죠. 예, 여러분들의 성원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최소 1만 뷰 이상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상들 중에서 여러분들 혹시 그 초격차라는 책을 제가 리뷰한 영상이 있는데, 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요 왼쪽 하단에 있는 이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무려 112만 뷰를 기록을 했어요. 네, 굉장히 많이 봤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또 녹화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라이브 방송으로 또 옮겼죠. 저는 이제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라이브를 하는 게 너무 즐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온라인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에서도 시청자분들과 함께 이렇게 미팅을 갖고, 지지난주에는 한 60여 명의 구독자분들하고도 웅이사의 하루 공부 첫 공개 모임을 갖기도 했습니다. 제가 웃고 있네요. 너무 반갑고 감사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웅이사의 하루 공부를 하면서 뷰수뿐만 아니라 제게 이제 가장 의미가 있고 저를 기쁘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댓글입니다. 자, 어떤 댓글이냐면요, 제 영상을 꾸준히 듣고 계시다고 하시는 한 시청자분의 댓글이신데요, 여기 보면은 웅이사님도 하루 공부를 찍으시면서 성장하고 있으시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말보다 변화된 웅이사님의 모습이 저를 행동하게 만드네요. 저도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멘트예요. 이게 뭐냐면 그 저를 보면서 저도 여러분 아까 그 7개월 전에는 웅이사의 하루 공부도 하지 않고, 그쵸? 아무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아무것도 뭐 드러낼 만한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얻게 되시고, 그렇게 함께 성장하고 싶다고 하시는 거죠. 더 행동하게 이제 동기부여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렇게 열심히 성장하겠습니다. 이런 피드백을 줄 때 제가 가장 즐겁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더 성장을 할 거거든요. 성장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저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다른 많은 분들이 또 영감을 받고 또 변화를 다짐하고 또 그렇게 함께 성장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는 미담이에요. 아름다운 이야기죠. 저희가 오늘 다뤄볼 영상의 제목은 지옥에서도 살아남는 두 가지 생존 비법이잖아요. 지옥도 막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지옥이 나와야겠죠. 여러분, 저에게도 지옥 같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7개월 전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오는 게 정말 순탄치가 않았어요. 처음에 웅이사의 하루 공부 영상을 찍고 올렸을 때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마 지금의 모습만 보시고 7개월 전의 영상은 거의 보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찾아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잊어주시면 돼요. 처음 그 모습은 너무 어설프고요. 너무 부족하고 그렇습니다. 그 해밍웨이가 말했죠. 초고는 걸레라고요. 초고는 쓰레기라고 말했어요. 이 말이 딱 맞습니다.
웅이사의 하루 공부 초반 영상도요. 여러분 너무 허접하고요.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제 스스로도 모르면서 찍고 막 그랬어요. 아무튼 그 웅이사의 하루 공부를 이제 제가 더러운 걸레 쓰레기였으니까 계속 빤 거죠. 1.3일당 한 개씩 매일매일 빤 겁니다. 그래서 음량, 음성, 음색, 음질, 딕션, 요약 등등 부족한 것이 투성이었는데 그런 거를 계속 빨려고 했습니다. 댓글도 막 그랬어요. 목소리가 너무 졸려요. 2.0배속으로 들어도 너무 느려요. 막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의 암흑과 같은, 지옥과 같은 그런 시절이죠. 더 마음이 아픈 거는 뭐냐면요. 제 주변에 이제 가까운 사람들 있잖아요. 가까운 사람들한테도 제가 영상을 찍어서 이렇게 보여주면은 이렇게 진짜 영상 찍었어? 막 이러면서 되게 웃으면서 이렇게 보다가도 점점 시간이 지나면 얼굴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웃음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하지 말라는 의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뷰수도 안 나오고 수익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그리고 그것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꽤 힘든 시절을 보냈어요. 근데 저는 그 웅이사의 하루 공부 같은 영상 컨텐츠를 정말 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제가 포기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평생 못할 수도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다음번에 좀 멈췄다가 다시 하려고 하면 또 주변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야, 너 그때 안 돼가지고 포기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 첫 삽을 뜬 거 더 꾸준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7개월을 버티면서 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여러분, 이제는 내부, 외부의 반응이 모두 바뀌었어요. 이제는 가능한 한 더 자주, 더 많이 올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요. 지금은 주당 미니멈 4개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크게 버겁지도 않아요. 주당 1개 만들기도 되게 버거운 시절이 있었는데 이게 계속 읽고 쓰고 말하기를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도 이제 많이 익숙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더 꾸준히 업로드하기 위해서 이제 책 목록을 미리 작성해 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엑셀 시트에 내가 앞으로 다뤄야 될 책들을 한 200여 편의 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간이나 뭐 꼭 다뤄야 할 좋은 책들이 또 있을 수 있잖아요. 중간중간에. 그래서 그런 것까지 넣으면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은 별 문제 없이 끄떡없이 계속 컨텐츠를 쏟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막과 같은 곳을 맨발로 이렇게 걸었던 그 시절이 있었다라는 거죠. 제게도.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제가 요 세상에서 가장 발칙한 성공 법칙이라는 책을 읽으면서 제 개인적인 과거의 경험담과 엮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7개월 전에 그 암흑과 같은 시절에 나에게 절망감을 주었던 그 시절에 그 내부와 외부의 그 압박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한 고집하는 제 성격도 있겠지만 그 명확한 2가지 이유를 이 책에서 딱 그 말로 정리해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2가지 생존 비법을 지옥도 막지 못하는 그 긍정의 기적 같은 힘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요. 바로 긍정의 자기대화라는 거예요. 긍정의 자기대화. 여러분, 그릿이라는 책을 보면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릿, 그것을 바로 이제 한국어로 번역하면 이제 열정적 끈기라는 용어를 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힘이 과연 어디서 생기냐 이거죠. 그게 어디서 생기냐? 바로 긍정의 자기대화라는 것입니다. 이 긍정의 자기대화라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지구 최강의 부대라고 불리는 미국의 해병대 네이비 실이라는 군부대가 있어요. 그 군부대의 이름이 네이비 실이에요. 근데 여기에 훈련은 여러분 지독하기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110시간 동안 잠을 재우지도 않고요. 통나무를 2개 하고
몇십 킬로를 걷게 해요. 그리고 물속에서 호흡 조절기를 확 잡아 빼버리고 그 물 가운데서 이제 막 물 수면 위로 못 나오게 막 짓누르는 거죠. 그리고 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만을 갖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리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훈련 내용을 그 묘사된 글만 읽어도요, 진짜 내가 죽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과 떨림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후보생들이 포기를 해요. 너무 힘드니까. 중도 포기율이 자그마치 94%. 256명이 입소를 하는데 16명꼴로 합격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합격률이 정말 낮죠? 그래서 네이비실 그 본부도 이 합격률을 높이고 싶은 거예요. 왜? 더 지금 국방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병력이 더 필요하니까요. 그런데 그 답을 몰라서 답답할 지경이라는 거죠. 인원을 더 뽑기 위해서 그 훈련 강도 기준을 낮추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지구 최강의 부대라는 그 원래의 목적이 희미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고민도 많은 거예요. 네이비실 본부에서조차도요. 그래서 연구가 진행됩니다. 그 아까 256명 중에 16명이 남았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샘플로 뽑아가지고요. 이들이 무슨 이유로 해낼 수 있었는지를 조사를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정량적으로도 하고 설문도 하면서 정성적으로도 하고요. 자, 여러분, 그랬더니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신체 조건도 아니고요. 건장한 신체, 막 키가 크고 어깨가 딱 벌어지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맹함,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막 근육질 몸매,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바로 무엇이었냐? 긍정의 자기대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람이요, 정말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순간에 봉착을 하면은요, 1분에요, 3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단어를 오가는 자기대화를 한다고 합니다. 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자기 내면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면의 이야기 300개에서 1000개 정도의 단어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난 할 수 있어. 여기서 포기하지 말자. 이겨낼 수 있어. 이런 긍정의 말 유형과, 두 번째는 에라 모르겠다. 더는 못해. 나 이제 죽겠어. 너무 두려워. 무서워. 포기하자. 이렇게 부정의 말이라는 거예요. 그 고통의 순간 동안에요. 자, 긍정의 자기대화라는 건 뭐예요? 바로 그런 고통의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난 할 수 있어. 나는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믿고 끝까지 자기와 대화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대화를 이 네이비실에서 이제 교육훈련생들을 맞이했을 때 하나의 그 정식 프로그램으로 화시켜가지고요, 이 긍정의 자기대화를 힘든 고통의 순간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최종 합격률이 거의 10%가 올라갔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네이비실 뿐만 아니라요, 그 거절에 대한 공포로 굉장히 이직률이 높은 여러분 보험업계가 있잖아요. 영업하는 그런 분야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 긍정의 자기대화, 거절을 당했음에도 다음번에는 할 수 있겠지. 아,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품이 마음에 안 들었을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다시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상위 10%를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려 이런 긍정의 자기대화를 하는 사람들이 하위 10%, 비관적인 10%의 사람들보다도 판매율이 무려 88%가 높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긍정의 자기대화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힘든 고통의 순간,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셨을 때 꼭 되뇌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요즘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 같은 데를 좀 자주 가는데요. 그러면 많은 군중들 앞에 섰을 때 되게 두려워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하는 거랑 또 오프라인에서 말하는 거랑 이게 되게 느낌이 다르거든요.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어떤 순간에는요. 그때 제가 여러분 이 긍정의 자기대화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조던 피터슨 교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피터슨, 넌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한 단어가요, 그 한 문장이요, 여러분 제게 굉장히 자신감을 주고요. 내가 물론 뭐 부족하고 그럴 수 있지만
갑자기 그 순간 조던 피터슨 교수님의 모습, 그 열변을 토하시는 그 강연의 모습이 연상이 되면서 저에게도 힘이 생기고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자기 긍정의 대화, 그쵸? 자기 대화에 그 한 단어, 키워드 한 문장을 꼭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네이비실에서도 효과가 있었고, 높은 보험업계에서도 효과가 있었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감정에 상관없이 행동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은요, 믿음에서 행동이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말도 100%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믿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요. 자, 윌슨 교수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선하게 행동하면 결국 선해진다고요. 감정에 개의치 말고 행동을 우선 해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더라도 행동하고 보라는 거예요. 자, 저의 예를 들면 제가 머릿속이 하얘지고 떨리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대중들이 저를 보고 있어요. 되게 무서워요. 떨려요.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런 떨리고 그런 감정이 나를 휩싸이고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개의치 말고 강연을 하라는 거죠. 행동하라는 겁니다. 웅이사의 하루 공부를 1.3일당 1개씩 업로드를 하라는 겁니다. 내 외부에서 다 하지 말고 비판, 비난, 그렇죠? 안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합니다. 개의치 말고 행동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마음이 있었다면 그 초심을 기억하고 그 초심의 감정을 기억하고 시간이 가면 그 감정이 무뎌지겠죠? 그것에 휩싸여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성공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행동이 말보다 중요하고 신념보다 우선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해요. 연기라도 좋으니 이 긍정의 자기 대화를 하면서 행동을 하라는 거. 그래서 저도 이 두 가지를 잘 생각해 보니까 제가 웅이사의 하루 공부 7개월 전에 그 초고 쓰레기 그 걸레의 모습에서 지금 부족하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렇게 계속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긍정의 자기 대화와 감정에 상관없이 행동한 것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쵸 여러분? 제가 만약 7개월 전에 포기했다면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실시간 채팅을 나누고 오프라인에서 면대면으로 만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긍정의 자기 대화와 행동을 우선시하는 거, 감정에 상관없이 이 두 가지를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에릭 바커가요,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자신감이 없어요. 정말 그래도 긍정의 자기 대화를 아무리 해도 정말 힘들어요.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극단의 처방의 조언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요, 망상도 좋으니 여러분 망상이라는 건 정말 터무니없는 생각이잖아요. 그 망상이라도 좋으니 그대로 그 망상을 꿈꾸면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극단의 긍정이라고 할 수 있는 망상, 진짜 극단의 긍정이죠. 긍정 중에서도 극단이에요. 이 망상도 때때로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긍정의 자기 대화를 어느 정도까지 하셔야 되는지 아시겠죠? 망상도 좋다고 했습니다. 망상도 좋으니 긍정의 자기 대화와 행동을 앞세워서 꼭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지옥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두 가지 생존 비법, 여러분 순간순간 의식해야 됩니다. 내가 추진력이 너무 낮고 포기하고 싶고 그래요? 그때 딱 순간 눈을 감으시고 나의 내면에 말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고요. 나를 믿는 거예요. 긍정의 힘을, 극적 같은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나와의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쵸? I can do it.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감정에 상관없이 그래도 행동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저의 분야에서는 한 7개월이었죠? 최소 6개월은 지속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속한 또 분야가 있을 거예요. 그 분야에서는 3개월일 수도 있고 1년일 수도 있고 더 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떠한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그 기간 동안 꼭 행동에 옮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의 사례를 말씀드렸어요. 7개월 동안 175개의 영상 1.3일당 1개씩.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았겠죠? 그냥 밀고 온 거예요. 자, 지금은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훨씬 수월해졌어요. 임계점을 넘은 것 같아요. 한 단계 넘은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임계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 훨씬 수월해지고 외부에서도 많은 보상과 칭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서 뭔가 추진하고 있지 못하시거나 포기하거나 자신감이 떨어지신 분들이라면 저의 이런 소소한 사례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성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큰 그런 선한 임팩트를 세상에 마구마구 뿜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여러분들과 또 제가 함께 더욱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면 오늘 웅이사의 하루 공부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